Hello, 수능 특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5강의 1번 들어갑니다. 5강의 1번은 우리가 가장 혐오스러워한다고 할 수 있는 함축 의미, 바로 함의 추론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비유적이거나 함축적인 혹은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 표현들이 나왔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라. 왜? 주제를 달리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글의 주제를 다르게 말한 것일 뿐,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점쟁이처럼 예언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압박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봐봐. 이 함의 추론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금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얘기를 해줬잖아. 근데 이 주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항상 그 전에 보면은 for example, 그러니까 예시에서는 주제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주제는 일반적 진술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 1번 지문은 좀 달라요. for example이 무조건 예시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는, 내지는 앞으로는 이런 유형도 나올 수 있겠구나, 예시라고 무시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지문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 볼까요? There are no black and white issues in life. 삶에서는 black and white issues 하면은 흑백 논리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there is, there 나오면 항상 나 일형식이라고 얘기했지. 얘는 유도부사라고 했어. there는 유도부사. 뭐뭐가 있다라는 문장을 이끌어주는 거고, 비동사, 그 다음에 여기에 주어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 비동사 뒤에 있는 명사의 수에 이 동사의 수일치를 시켜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흑백 논리가 없다. 그리고 no categorical answers. 카테고리 하면 어떤 범주 이런 뜻이잖아요. 딱 어디에 속해 있는, 그래서 단정적인 그런 답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Everything is a subject for endless debate and compromise. 모든 것은 끊임없는 그런 토론과 타협의 대상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요 앞문장을 가리키는 this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is the one of the core principles of our current society. 우리 현재 사회의 핵심 원칙이다. core, 핵심이죠. 선생님이 가끔 주어가 되게 길 때 core subject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주어부에서 딱 그 주어, 진짜 주어를 얘기할 때 core subject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core principles, 핵심 원칙들 중에 하나이다가 된 거고요. 요 core라는 단어 잘 기억하세요. 근데 요즘 아는 학생들 많을 거예요. 특히 다이어트나 몸매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코어가 무너지면 안 돼라는 소리 많이 하죠. 운동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이 모든 것은 다 끝없는 토론과 타협의 대상이다라고 지금 되어 있고, 그게 우리 현재 사회의 핵심 원칙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죠? 봐봐, 여기에서 however도 안 나오고, 나옴직하거든요. 여기쯤에서 however, 그러나, 혹은 but, yet 이런 거 나올만 하거든요. 근데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바로 이 문장이 나옵니다. Because that core principles, 그 원칙 바로 뭐야? 앞에서 얘기했던, 지금 보면 Everything is subject for endless debate and compromise. 이 문장은 뭐라고 했어요? core principles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고, 근데 이것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가 나왔어요. 그 핵심 원칙이 잘못되어서, 그래서 the society, 이 사회는 end up, ing 하면은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뭐뭐 하게 되다.
So end up causing, 일으키게 됩니다. 무엇을? A lot of problems when it comes to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과 when it comes to 뭐뭐와 관련하여죠. 아이고 여기에 색상 또 안 입혀놨네.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끝납니다.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엔 이 소리입니다. 자, 이 문장은 그래서 however나 but이나 yes나 do가 있었으면은 굉장히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없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위치로 문장의 위치로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So there are some issues that are black and white. 결국엔 흑과 백의 그런 문제들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There are indeed planetary and societal boundaries that must not be crossed. 자, 여기서 대절은 지금 보면 뒤에 주어가 없고 앞에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하면서 주격 관계대명사절이죠. 그래서 넘어지지 말아야 할 그런 선이 있대요. 경계선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planetary and societal, 행성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그 경계. 행성적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가를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뭐 지구면 지구, 화성이면 화성, 금성이면 금성. 서로 넘나들 수 없는 고유의 영역이잖아. 그죠? 모든 뭐 환경이 다 같거나 한 게 아니라 그래서 planetary, 어떤 경계선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써준 말일 뿐입니다. 그래서 행성적이고 사회적인 societal, 자 이거 society에서 온 거죠. 형용사형인 거 기억하시고 그런 사회적인 경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는 내가 봤을 때는 빈칸으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치? 빈칸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는 빈칸. 그런 경계가 있다.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일반적 진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흑백 논리가 있구나. 모든 게 다 뭐 토론이나 이런 것으로 해결될 수가 없구나. 흑백이 중요한 부분도 있겠다. 이게 주제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엉뚱하게도 for example 이걸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더 중점적인 내용이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예를 들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예니까 저리가 하고 바로 이렇게 여기로 가잖아요. 선택지로 가잖아요. 그러면 답이 없어. 답이 없고 일단 보면 예를 들어 We think our societies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뭘 했을 때 목적절이야. 왜? can be가 나왔다는 건 얘는 문장의 동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약간 더 혹은 약간 less sustainable 조금 덜이겠네. 조금 덜이 되겠네. 그치? 조금 더 아니면 조금 덜. 결국에는 여기 more하고 less하고 sustainable. 조금 더 지속 가능하거나 조금 덜 지속 가능할 수도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완전 반대죠. 지금 보면은 요 less하고 more하고 완전 반대죠.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지속 가능하거나 조금 덜 지속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But 그러나 in the long run 하면은 결국에는 이런 뜻입니다. 결국에 finally 이런 뜻도 되겠죠. You can be a little bit sustainable. 당신은 약간 지속 가능하다는 것은 할 수가 없다. Either A or B가 나옵니다. 당신은 지속 가능하거나 아니면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 그 둘 중에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엔 조금 지속 가능한 건 없어요. 지속 가능하거나 아니거나 둘 중 하나다. 그래서 요 문장 또한 but이 나오면서 이것도 문장의 위치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It is like working on thin ice 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지금 이게 이제 문제 출자가 된 거죠. 함의추론. 그래서 함의추론.
여기서 얼음이 얇은 얼음 우리가 뭐라고 하지? 한자어로? 그거 아는 사람 박빙이죠. 박빙. 박빙 위를 걷는 것과 같대요. 무엇이? 지속 가능한 문제는, 지속 가능함에 대한 문제는 박빙 위를 걷는 것과 같다. 글자 왜 이렇게 못 썼니? 좀 더 다시 한번 예쁘게 써줄게. 박빙. Either it carries your weight. 그 얇은 얼음이 당신의 무게를 버티거나 아니면 버티지 않거나. 이거 흑백이잖아. 그 두 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either A or B 또 나왔죠. 얼음이 당신의 무게를 견디거나 견디지 못하거나. 자, 이 비유는 결국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앞에서 얘기한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에 대한 그 중요성, 그리고 중간 지점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 thin ice 위에서 걷는 것으로 비유한 것은 깨져서 네가 물에 빠지거나 아니면 버티건 둘 중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요 앞에서 연결된 내용으로 우리가 유추를 하건대 지속 가능한 것은 중간이 없구나. 얼음이 깨지거나 안 깨지거나 우리가 다치거나 안 다치거나 죽거나 안 죽거나. Either you make it to the shore. make it to 하면은 어디에 도착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영어적 표현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당신이 해안가에 도착하거나 or you fell into a deep, dark, cold water. 당신이 깊고 차가운 물에 빠지거나 아니면 해안가에 도착하거나. 해안가라고 하기보다는 여기에서는 바다엔 얼음이 안 얼잖아. 그러니까 그냥 물가에 도착하거나 이렇게 해야겠다. 물가에 도착하거나 깊고 어둡고 차가운 물에 빠지거나 이제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And if that should happen to us. 그리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there will not be any nearby planet coming to our rescue. 자, coming to our rescue 하면은 구해주러 올 정도, 구해주러 올, 우리를 구해주러 올 그런 근처에 다른 행성은 없을 것이다. 지금 왜 자꾸 행성 얘기하지? 지구라서 그렇습니다. 지구. 자, 어떠한 지문이건 간에 만약에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한 이것에 대한 어휘가 나온다면 주제는 여기에 맞춰져 있다라고 보는 게 한 80% 정도가 정확할 겁니다. 그 정도로 sustainable 혹은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지금 지문에도, 수능 지문에도 나오고 있고 뉴스 지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마지막 문장이 있었네. 우리는 완전히 혼자다. On our own. 우리는 완전히 혼자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it is like working on thin ice.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근데 우리는 지금 주제를 예를 들어 밑에서 찾아보자. 이거는 예를 들어가 진짜 얘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죠. 앞에서. 이런 거에 이제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동안 본인이 들었을 때 이건 이렇게 풀면 돼 라고 배웠던 방법들이 계속 어긋나도록 출제하는 문제를 바꾸고 있습니다. 문제 유형들을, 지문 유형들을 바꾸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난 이건 속어법으로 가보고 싶은데 balance between extremes is needed to maintain sustainability가 있어서 왠지 될 것 같지만 밸런스 없다고 했잖아. 흑백 논리가 있다라고 했지 중간 지점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테크놀로지에 관한 얘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Our survival depends on 무엇에 달려있어? 열린 마음을 갖는 것. 글로벌 이슈에 그런 말 있었어요? 글로벌 이슈 없었어요. In the climate change debate 갑자기요? 토론이 나왔어요. 기후변화 토론. It's vital to keep a practical perspective 라고 했는데 실용적인 접근. 갑자기요? 이런 말도 없었어요. 근데 sustainable이 나온 거는 1번과 5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sustainability, 바로 지속 가능성은 critical situation이다. 아주 중요한 상황이다. failure, 실패가 the end of life on earth, 지구에서의 생명의 종말을 의미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상황이다. 이거는 중간 지점이 없다. 얼음이 깨져서 우리가 빠지거나 아니면 겨우겨우 해서 물가로 기어 나오거나. 자, 답 5번 되겠죠. 결국에는 하미 추론이 글의 주제를 달리 말한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달리 말한, 주제를 달리 말한 거, 주제를 골라내면 된다. 이 대의 명제는 굉장히 들어맞습니다만 우리가 그동안 봤을 때 야, 일반적 진술에서 나와, 예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아 라고 했지만 이것은 이 지문에서는 for instance는 진정한 예가 아니었다라는 것.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5강의 1번 우리 아주 재밌게 풀어봤는데요. 선생님은 지금 일단은 문장의 위치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장의 위치, 순서, 빈칸, 그리고 어휘도 좀 주의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주제, 제목, 요지를 묻는 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결국에 이 글에서 말하는 주제, 중점적 내용 바로 뭘까요? 지속 가능성 문제는 흑백으로 명확히 구분되고 아주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다. 결국 이 예를 들어 앞에 있는 일반적 진술들은 진짜 얘기를 하기 위한 밑밥 깔기 정도밖에 안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일반적 진술과 예로 나눠서 일반적 진술만 집중해서 읽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앞으로의 문제 경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위치 아까 내가 잡았었지요, 그죠? 위치 잡았어. 어떻게 될까? 자, 보면 여기가 B가 되고요. 여기가 C가 되고요. 앞에 이 문장이 A가 되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순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주 재밌는 지문이었어요. 일단은 우리 이거 보면서 뭐 기억나지 않아요? 4강의 마지막 문제도 우리가 봤을 때 이거 환경 문제인데?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이거는 4강의 3번은 뭐였어요? 산업개발과 자연보존의 중립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잖아. 그치? 이게 산업개발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게 되면 될수록 자연이 보존이 안 돼서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 계속 너무 많이 파괴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나왔었잖아. 그치? 근데 지금 5강의 1번에서 그 내용과 굉장히 비슷하게 그러면서 내가 4강의 4번에서 강조했었던 어휘, 바로 sustainable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연결해서 좀 기억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